늙어서 당장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 특징 5가지. 젊을 때는 사람 많이 아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모임, 친목회까지 이것저것 다니면서 나 아는 사람 많아 하는 게 뭔가 성공한 것 같았죠. 명함 주고받고 연락처 저장하고 나중에 연락해요 하면서 관계를 넓히는 게 인생의 재산을 쌓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은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더군요. 나이 들수록 체력도 줄고 시간도 줄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 빼앗기는 사람까지 붙어 있으면 노후는 그냥 고통입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합니다.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첫째, 만날 때마다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당장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요즘 이것저것 다 힘들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정말 재수없어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그래 힘들겠네. 위로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10번을 만나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는 말도 똑같고 매번 같은 불평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정작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듣는 척도 안 하고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얘기 들어봐. 나는 말이야. 하면서 또 자기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고 나면 왜 그렇게 피곤한지 아세요? 위로는 주고 공감은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멍난 주전자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정성 들여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친구 하나가 있는데 만나면 맨날 병원 이야기, 자식 불평, 세상 험담만 해. 내가 우리 좋은 얘기 좀 하자 했더니 좋은 게 어디 있어? 하더라고. 그 친구 만나고 나면 나까지 우울해져서 이젠 안 만나. 맞는 선택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은근히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만날 때마다 당신을 낮춰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도 몰라? 요즘 그렇게 입어? 촌스러운데. 나이 들더니 많이 늙었네 하면서 농담처럼 던지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나서는 농담이잖아.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충고하는 척, 걱정하는 척, 솔직한 척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내 나이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하면서 당신의 선택과 생각을 부정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너는 자식들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 좋겠다. 우리는 안 그런데? 언뜻 들으면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속뜻은 너는 자식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비아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행복하면 배 아파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시샘하고 당신이 기뻐하면 찬물을 끼얹습니다. 늙어서까지 그런 사람 옆에 둘 이유가 뭡니까? 인생 다 살았는데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며 시간 보낼 필요 없습니다. 셋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관계가 아닙니다.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10중 8구 부탁입니다. 있잖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 하는 사람 없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면서 용건만 말합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되면 또 사라집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안부 묻는 전화도 없고 그냥 공기처럼 증발합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쓸모 있을 때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구석에 처박아두는 연장통 속 공구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한 아저씨가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오랜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사업 자금 좀 빌려줘 해서 큰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더랍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또 전화가 왔는데 또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하더랍니다.
이런 게 관계입니까? 이건 관계가 아니라 이용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용당할 필요 없습니다. 넷째, 불행을 경쟁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불행 자랑 대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면서 더 심한 고통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연락도 안 해 하면 그래도 낫지. 우리 딸은 명절에도 안 와 하면서 누가 더 불쌍한지 겨룹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불행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관심을 받고 동정을 받고 당신이 제일 힘들어요 하는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를 하고 나면 양쪽 다 기분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서로의 불행을 확인하고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확인하고 노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확인하며 헤어집니다. 위로는 한 줌도 없고 희망은 더더욱 없고 그냥 우울만 나눠 가집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모임을 한숨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면 한숨만 나오고 헤어져도 한숨만 나온다고요. 나이 들어서는 한숨 나누는 모임 말고 웃음 나누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불행 자랑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째, 변하지 않으면서 남만 탓하는 사람은 평생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수십 년째 반복되는데 본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정부가 이 모양이라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자식들이 날 무시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친구들이 다 떠나서 내가 외로운 거야 하면서 세상과 사람들만 원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뭘 어떻게 해? 세상이 변해야지. 본인이 바뀔 생각은 추호도 없고 세상이 자기한테 맞춰주기만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까지 무기력해집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노년은 원래 저런 건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중에 30년 넘게 똑같은 불평만 하는 친구가 있어. 젊을 때부터 자기는 운이 없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랬는데 70 넘은 지금도 똑같아. 나는 그 친구 만나는 게 이제 힘들어.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시간 쓸 필요 없습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인연만 남겨야 합니다. 나이 들면 체력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 같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다음날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에너지를 누구한테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 좋아지고 힘이 나고 웃음이 나오는 사람한테 써야 합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우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한테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하는 생각 버리세요. 오래 알았다고 해서 평생 끌고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 끊으면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정작 그 사람들은 당신이 사라져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저 다른 사람 찾아서 똑같은 행동 반복합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고민하는 동안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니 미련 가지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나이 들어서는 인간관계가 적을수록 편합니다. 10명 만나서 피곤한 것보다 2~3명 만나서 편안한 게 훨씬 낫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늙어서까지 인연 정리 못하면 노후는 그냥 전쟁터가 됩니다. 싫은 사람 만나느라 시간 쓰고 상처받느라 마음 쓰고 후회하느라 밤잠 설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당장 연락 끊으세요. 전화 안 받아도 됩니다. 만나자는 약속 거절해도 됩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인생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버리고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만 남기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을 평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